응답하라 축구투표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도시 대전, 그리고 대전 시티즌의 열정적인 사람들 대전스타 라디오 19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유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이스트 현장팀장 김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티즌 언더 12세 이하 감독을 맡고 있는 김민호입니다. 네, 저번 주에 재밌는 축구 이야기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저희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대회인 아시안 게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아, 정말 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느끼셨나요? 뭐 경기 외적인 부분에. 아니, 뭐, 이번에, 뭐, 손현재 선수도 얘기도 되게 많고, 되게, 주최국의 어떤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뭐 다른 부분, 경기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지적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가 부채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인천 유나이티드가 어떻게 될지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각 도시마다, 나라의 도시마다 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엄청난 부채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뭐, 브라질 월드컵도 조금 많이 반대하는 브라질 시민들도 계셨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국민이 반대를 해서 유치를 안 하겠다는 총리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는 유치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국민한테도 오히려 찬성을 얻은,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부채,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부채, 곳곳에서 부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천 아시안 게임이 치르기 이전에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홍보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국내 팬들한테 어떤 알리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 전형적인 경기였다고. 좋은 예시였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많은 종목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정말 잘해서 선전한 네. 그 경기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차지하는, 원래 거의 대부분 종합 2위를 차지했지만 또 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물량이죠. 네, 거기는. 네.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네. 조금 그 중에서 한두 명 안 나오겠습니까? 어떤 그런 거고 항상 일본과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그런 순위권 경쟁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네. 우리나라가 2위 했죠. 네, 대부분이 한중일 싸움이 돼버리는 아시안 네. 게임이 원래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체조에서 뭐 도는 선수 다 중국 선수들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많은 종목이 있었지만 저희는 역시 축구에 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희 아시안 게임 대표팀의 첫 골과 마지막 골을 장식한 임창호 선수. 첫 골이었나요? 첫 골이었죠, 임창호 선수. 헤딩골. 네. 자, 이런 포인트를 잘 집어내요. 네. 중요한 사실이니까요. 네. 네, 원래 기승전 임창호 하려다가 시작도 임창호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창호 선수가 시작과 끝을 외치면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정말 오랜만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폐막식 때 기수로도 임창호 선수가 나왔죠. 그러게 말이에요. 손현주 선수도 같이 보고 임창호 이번에 선수가요. 고향전 끝나고 네네. 선수들 이제 퇴장하는 쪽에 경찰이 와 있더라고요. 아니 누가 뭐 잘못했나, 뭔 일 났나 또 이러고 있었는데 끝나고 임창호 선수를 데려가더라고요. 아, 폐막식 기수단 때문에 그 차 막히는 것도 그렇고 데려가더라고요. 경찰차에 에스코트를 타고. 위해서. 에스코트 경찰차에 타고 가니까 그걸 뭐라 그래? 호송? 아니, 좋은 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조로. 네, 좋으로죠. 네. 확실히 사람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치 군 이제 면제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는 양, 야상을 입고 가더라고요. 면제다. 군 면제 말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KFA TV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뭐, 끝나고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뭐 환호하는, 잠깐 올렸는데, 모 선수가 정말 안 보이는데 거울에 비쳤어요, 그 선수가. 군대 안 간다! 크게 외치더라고요. 누군진 모르겠는데요. 선수로서 그런 발언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았나. 너무 좀 그러니까 라커룸이라는 곳이 굉장히 사적인 그죠. 곳이라 그 정도는 좀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면은 좀 사실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야구처럼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구처럼 대놓고 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래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김신욱 선수가 후배들한테 한 말 있잖아요. 전 기사로 봤는데 우리는 원래 군대를 가야 되는 남자들이니까 면제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경기를 뛰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네. 외부 국제 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을 해서 받는 군 면제는 군 활동을 대신 축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34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동안 축구로 인해서 뭔가를 해야 그 면제 기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정을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조항이 있는 걸로 봐서 모든 축구 선수들이 꼭 34개월 꼭 채우고 소속팀에서 네, 소속팀 꼭 가셔서 그러면 네. 어떻게 해서 축구 선수 은퇴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따로, 규정이 예.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병역 특례, 그러니까 아시아 게임 금메달이라든지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이상. 성적을 냈을 때는 병역 특례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 자체 조항이 말씀하신 것이 34개월인데 네. 해당 분야에서 일을 지속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2개월 선수 생활 하다가 뭐 지도자 예, 이런 뭐 걸로 네. 지도자로 가서 그 분야에서 있어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닐 경우에는 현역으로 다시 가야 다시. 된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처음에 약간 조금 소속팀을 찾지 못했을 때 그랬던 이유 중 하나가 팬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언론에서 했다는 약간 하나죠. 비꼬았던 것 중에 그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박주영 선수가 최근에 국내로 와서 지도자 교육 C급 라이센스를 네. 취득하기 위해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네. 이 선수 소속팀을 찾지 못하니까 지도자라도 해서 그 면제를 면제 혜택을 이어가려고, 받겠구나 네.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꼭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은 네. 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그쵸. 선수들이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저희 대전 시티즌에 네. 우리 임창우 선수 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모두 나오면서 거의 혹사당하듯이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과정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멤버 중에 제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이 대표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부상 없이 끝까지 뛰면서 가장 기복 없는 네. 경기력 많이 보여줬고 물론 김승규 선수 역시 정말 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임창우 선수 필드 플레이어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 중 한 명이고요. 또 마지막 골 네. 정말 한 방이 정말 모든 짜릿한 한 방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저도 이제 축구를 보면서 네. 그 개인적으로 어떤 골이 나왔을 때 좀 환호지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네. 월드컵을 봐도 그냥 무덤덤하게 좀 보게 되고 그런 거였는데 네. 그때는 저도 모르게 좀 소름이 좀 끼치는 그렇더라고요. 네, 거의 그 정도로, 네. 연장 후반 그렇습니다. 총 120분 딱 정확히 120분을 넣었더라고요. 이용준 버저비트죠? 버저비트. 네, 그죠. 골든골과 거의 맞먹는 그 이용지 선수였죠. 이용지 선수가 헤딩으로 넣은 네. 공을 네. 북한 선수가 손으로 걷어내고 네, 그 이후에 바로 임창우 네. 선수의 발리 논스톱 발리 슈팅으로 그렇습니다. 예. 경기를 마무리하고 네. 네. 확실히 임창우 선수가 수비수여서 골을 넣을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골 세레머니를 준비를 그쵸. 안 해서 네. 첫 골도 소리만 지르다가 끝났고요. 마지막 골도 지르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정말 극적인 골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임창우 그렇습니다. 선수가 예, 예. 뭐 어떤 칭찬에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한 네. 그런 경기력 보여줬는데요. 북한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였지만 북한의 어떤 짜임새 있는 수비력은 분명히 좀 배울 만하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생긴 거와 똑같이 정말 악착같이 뛰더라고요. 생긴 거 네. 같이. 네. 원래 중앙 수비수 두 선수가 네. 원래 A대표팀, 북한 A대표팀 출신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선수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한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선수 리 뭐였는데 그 선수는 굉장히 축구 센스가 북한에서 뛰어도 좋더라고요. 중앙 미드필더 보던 네. 선수가 J리그에서 활동하고 네, 네. 그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친구는 센스가 있다. 네. 원래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 선수의 네. 터프함보다는 약간 일본식의 약간 네. 일본식 특유의 미들필더의 네. 아기자기하게 볼을 다루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고요. 네. 최근에는 스포츠 외교 쪽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뭐 네.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16세 대표팀에서 보더라도 네. 외국으로 좀 이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선진 축구를 좀 배우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북한 축구가 이번 아시안 게임만 놓고 봤을 때만 해도 여자 축구는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건 네. 사실인데 남자 축구가 놓고 봤을 때 정말 많이 올라왔다.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비단 뭐 실력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궤도에 좀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120분 동안에 어떤 지속적으로 전방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축구를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체력적인 부분 가지고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부분 준비를 하고 나왔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터프한 경기를 분명히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조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그렇죠. 북한이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네. 경기 결과는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뒀고 모든 20명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수들은 네, 금메달과 함께 군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네. 유럽 진출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 선수들 그쵸. 박주호 선수다 김진 선수 네.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자동 2년 네. 계약 연장되는 됐고요. 원래 마인츠로 이적을 할 때 이적료가 10억도 안 됐던 이유 중 하나가 군면제 때문에 바젤에서 네. 거의 헐값에 넘겼던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그 면에 대해서는 임창 선수가 본인의 가치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그쵸. 것도 있었고 김진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좋았고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도 에이전트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들죠. 뭐 손흥민 선수가 어느 기사에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조항을 놓지 않고 그쪽 차출 조항을. 에, 가다 보니까는 이번에 차출되는 게 좀 어려웠다라는 어떤 기사를 보게 됐는데 네. 선수가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성장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면제 내용이 나오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네. 네, 내용도 나오고 좀 안타깝죠. 네. 원래 지금 레버쿠젠에서 정말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아쉬움이 많이 나왔고 네. 왜 레버쿠젠에서 손흥민 선수를 아시안게임 대표로 차출시키지 않았나 네. 그런 이유에도 또 상호간의 이해가 가면서 네.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어쨌든 그런 외국 부분이었습니다. 유럽팀에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사람과 사람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군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당하는 그렇죠. 국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아시안게임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왔으면 정말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보통 대표팀들이 네. 21세 라인으로 선수 차출이 됐었고 네. 또 저희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여겼던 이라크 같은 경우가 4강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또 네.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뭐 아시안게임 끝나면서 이광종 감독님에 대해서 뭐 운장이냐 덕크에 대해서 네.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정말 20년이 넘는 동안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서 그 순간 비록 홈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는 경기긴 했지만 금메달을 땄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네. 의미가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오지 탄광대 논산훈련소의 대결은 아오지 탄광이 패배를 하는 경기 결과가 네.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대전 시티즌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을 결과죠. 그렇죠. 과연 임창호 선수가 울산에 있었으면 과연 뽑힐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마지막 스토리를 위해서 대전이 역시 대전이 아니, 임창호 선수가 4시즌 동안 6경기 뛰었대요. 그렇죠. 대전에 있었으니까 뽑히기도 뽑히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임창호 선수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원래 울산 팬들 같은 경우에 임창호 선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여겼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댓글 같은 거 와서 내년에 이용 군대 가고 임창호가 뛰면 되겠네 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면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서운할 것 같은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대전에 있는 소속팀 선수 중에 혹시 못 뛰는 선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자주 갖고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사랑에 바뀔지 네, 근데 모르는 어쨌든 사실이라. 우리나라가 1부와 2부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클래식과 챌린지로 나누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임대 문화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K리그 발전에 서 네.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임창원 선수 예만 들어도 나라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이득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임대 문화의 활성화는 참 바람직하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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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선수를 계속 갖고 있기만 하면 뭐하냐 이제 그런 그쵸. 얘기죠. 써야죠. 네, 뭐 네. 좋은 칼인가요? 네, 칼도 안 쓰면 녹슨다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네. 터키 속담에 있겠죠. 뭐. 그러면 뭐 우리 대전 시즌만 보아도 네. 올 시즌 임대라든지 이적해온 선수들을 보면은 그 타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하지 못한 선수가 다수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런 옥석을 잘 가리는 그런 코칭 스텝이나 구단 관계자의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했다. 예, 그러고 보면 대전 스카우터 분들은 네, 네. 저희가 뭐 다른 뭐 시민구단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민구단 스카우터 분들 중에 굉장히 안목이 뛰어나신 스카우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용병 셋 중 하나는 꼭 건져서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셋 중 하나는 또 망태클을
사라지는 그런 네. 경우도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한 분이 아, 어디로 강원으로 가셨죠. 이름 바꾸고 가신 분이요. 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임대 선수 같은 경우도 네. 그 팀에서 못 뛰는 선수들을 데려온다는 점에 대해서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시티즌 스카우터 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스카우터 이하 뭐 관계자 또 코칭 스태프의 역할들이 참 중요한 거죠. 또 최종 결론을 내린 그렇죠. 감독님까지. 네. 그 대전 시티즌이라는 팀의 생리상 저희는 이런 문화를 정말 잘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게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문화를. 그렇죠. 앞으로도 네. 또 마찬가지로. 선수들도 또 대전 가면은 다 잘 돼서 나간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 다들 오고 싶어 할 테고. 그렇죠. 임창호 선수도 이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클럽하우스, 이 좋은 클럽하우스도 그렇고 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 문화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을 이상적인 축구팀이라면 유소년부터 나와서 올라와서 큰 선수들이 네. 또 구단에 수익금을 옮겨주면서 또 더 좋은 구단으로 이적하는 그런 선구조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임대 문화도 좋지만 네. 그런 유소년 선수뿐만 아니라 임대 문화 같이 더 발전을 이루어서 시티즌의 또 선순환적인 구조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임창호 선수가 빠졌었지만 이제 복귀를 했죠. 이제 그쵸. 저번 주에 복귀를 했는데 네. 오자마자 거의 이틀 쉬었죠? 네. 원래 아시안 게임도 이틀 쉬고 계속 경기를 했는데 또 경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뭐 힘들겠어요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밤새고 축구해도 팔팔할 것 아드레날린 같은데. 이런 걸 때문에 임창호 선수가 이제 휴식을 좀 줄만 했던 경기일 수도 있었는데 네. 그만큼 시티즌이 좀 급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전체적인 선수 선발 명단 같은 경우 보면 저번 주 고향전이었죠. 고향과의 원정 경기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주목해야 될 점은 선수들의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동안 출전하지 않았던 포지션의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좀 다수 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첫 골을 기록했던 김한섭, 그렇죠. 또 전반전에 아드리아노와 투톱을이었던 이인식. 네. 뭐 이 두 선수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수비 자원이고 측면 수비 또 중앙 수비 자원이었는데 네. 선수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경기였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이호 선수의 선발 출장 또 동시에 후반전에 임창호 선수의 어떤 교체 투입은 대전 시티즌이 남아있는 경기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우려 섞인 어떤 그런 선발 라인업 또 교체 카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저번 방송 때도 저희가 지적했듯이 선수단의 부상 선수도 많고 네. 또 일단 차출로 뽑힌 선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즌이 2대2 무승부를 네. 거두면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네. 골 장면 같은 경우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초반에 박주현 네. 선수의 페널티킥이 네. 있었는데 본인의 실수를 본인이 알아서 처리를 했어요. 그게 근데 걸렸나요? 잘 안 각도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이제 박스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네. 조금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라고도 보지 못할 정도로 네.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굳이 피케를 불어줘야 되냐 그 생각이 들었고 종료 직전에 아드리안 선수가 수비수를 앞에 두고 살짝 키를 넘기면서 가는 그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 아예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파울은 안 벌어졌는데 보통 보면은 심판들이 어느 정도의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성향 자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판정이 좀 있었다. 예. 네, 그런 그렇죠.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는 또 골라인 아웃이었는데 네. 굉장히 생각을 하고 들더라고요. 이게 딱 보면은 보고 이제 딱 누구 다리를 맞고 나갔나 딱 들어야 되는데 아니 생각 한참 하고 한 3, 4초 있다가 들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니 저게 생각을 하고 들으면은 저게 심판인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전체 경기적인 측면에서 판정이 조금 네. 아쉬웠던 부분. 꼭 불어야 할 때 불지 않고 안 불어도 될 만한 상황에서 불었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를 보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팬들 여러분께서도 별로 좋게 보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의 경기력이 진짜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그날도 고향이 전방에서부터 조금 강하게 좀 프레싱하는 거에 좀 위축이 돼서 거의 수비에서 미드필드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연결되는 그런 킥들이 많았거든요. 패스가 많았거든요. 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첫 골을 넣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잘 나갔을 때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색깔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주전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선수층이 워낙 얇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 대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내년 시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네. 부분 중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어 골 장면을 보자면 김한섭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네. 네, 뭐 정말 보기 힘든 네. 네, 선수가 네. 골을 넣었어요. 김한섭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보기 힘들었다는 말이고요. 네. 네. 아니, 몸싸움하는데 굉장히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살짝 우당탕탕 들어가긴 했죠. 네. 그래도 마지막 뭐, 피니시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좋은 슈팅을 예. 때렸고요. 예. 뭐 측면 미드필더니까 오른쪽 사사이에서 미드필더에서 오른쪽을 봤었는데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 공격수의 역할까지 좀 함으로써 네. 그래도 김한 선수가 자기 할 몫은 다 해줬다. 네. 예,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너킥도 전담으로 찾고 아, 그렇죠. 계속. 김한수 선수가 코너킥을 전담으로 아, 쳤더라고요. 그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누가 쳤었죠? 서명호 선수. 황진산. 아, 거의, 왼발이고. 예, 거의 뭐 미드필더 자원들이 거의 많이 찼었죠. 예. 네, 음. 그랬었군요. 장원석 선수 차고. 그렇죠. 장원석 선수. 장원석 선수 프리킥이었죠? 아, 요즘에 네.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막아내더라고요. 네, 장원석 선수 프리킥. 이렇게, 지난 경기에서는 네. 골대 맞고 나온 기억도 있었고요. 예. 원래 뭐 아드리안 선수가 프리킥 골이 있긴 하지만, 네. 왼발이었죠, 장원 그렇죠. 선수가. 네. 프리킥 왼쪽에서 왼발이 때리기 쉬운 거 같은 경우는 장원 선수가 주로 타는데, 정말 날카로운데, 네. 이게 왜 안 들어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이게 그 최근 대전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승수를 못 챙기는 것 중에 하나는 네. 박스 안에서의 해결해 줬던 아드리아노 선수가 완벽한 상황에서 좀 어이없게 네. 날리는 상황이 좀 정말 많아요. 무뎌진 것 같아요. 전반전 초반에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골대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드리안 선수가 시즌 초반 중반 또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줬고 넣어줄 상황에서는 무조건 넣어줬던 선수거든요. 즉 그렇죠. 이제 혼자서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에서 득점하는 상황들이 좀 많아졌는데 네. 이거는 최근에는 갖다 줘도 이제 못 넣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넣어줘야 될 선수가 못 넣어주다 보니까는 좀 어렵게 끌려가는 거죠. 네. 확실히 아드리안 선수의 약간 집중력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보면 네. 사기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상대편 골 중에 정말 멋있는 골이 하나 들어갔어요. 예. 여효진 선수. 네. 여효진 선수가 원래 중앙 수비수 중앙 수비수 자원인데 네. 최근에 경기 보면 이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에 네, 그죠. 위치하고 있다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 네, 같더라고요. 공격 성향일 때는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을 돌아 나가서 최전방 위치까지 또 가는 모습을 봤을 땐 네. 일단 공격적인 능력에는 좀 있던 선수였고 네. 또 그 전에 사실 그 굴절되는 과정에서 수비수가 제대로 컷하지 못한 부분이 그러니까 수비수의 사선 실수 하나는 상대에게 완벽한 찬스를 찬스를. 준다 그런 어떤 교훈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여효진 선수가 연예인이랑 사귀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아시죠? 곤충 가진 아니 곤충이라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곤충도 있고 누구예요? 나비요, 나비. 나비? 네. 찾아보면 걸그룹이에요? 아니요. 걸그룹 아니죠. 아니죠. 네, 그냥 솔로인- 가수예요, 솔로. 가수예요? 네. 라디오스타에서 한번 네, 언급을 했죠. 네. 진짜 본인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가 축구 선수랑 사귄다길래 누구랑 사귀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원수 라디오스타 나올 정도면은 좀 이렇게 인지도 있는 그러니까 사람. 과거에 근데 좀 라비 라디오스타란 프로그램이 인지도 있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네. 정말 완전 없는 사람들은 근데 또 완전 없진 않고 네, 뭐 좀 그렇죠. 애매한 그런 네, 그냥 예쁩니다. 여효진 선수가 떴다 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도 여우진 선수 2000년도 때 그 테스트 멤버로 해서 그때 여유진, 최성국, 염동균, 정조국 4명이서 합류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2002 월드컵 때 23명의 선수하고 네. 선수도 훈련을 도우미 역할로 해서 아. 유망주들을 같이 합류시켜서 같이 있었었어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때 염동균, 최성국, 정조국, 여유진까지 4명의 선수가. 염동균 선수 빼고는 염동균 선수 모르겠네요, 저는. 염동균 선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 선수만 잘 못 네, 들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효진 선수, 네. 정말 멋있는 중거리 슈팅 네, 때렸었고요. 그 이후에,
반델레이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했어요. 나오자마자. 백헤딩으로. 네. 근데 수비 받고 들어갔죠? 어떻게 이게 근데 카메라 각도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리플레이를 또 보여주질 않아요. 또 보여주다가 맞는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네. 그래도 반델레이 선수가 좀 폼도 많이 올라오고 네. 있고 정말 그 파드진에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네. 상대에게 좀 위협적으로 좀 다가오는 게 네. 좀 남은 시간 동안 이 선수의 활약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반델레이 선수가 지금 마라양 선수와는 좀 다른 측면인 게 홀딩을 위주로 하는 네. 공격수 자원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공격수로서 좀 더 많은 골 넣어줘서 네. 전반기에 2경기 1개의 공격 포인트 그런 초반에 그 폼을 또 반델레이 선수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일단은 많은 정말 선수층의 이탈로 얇은 선수층으로 어떻게 꾸역꾸역 비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마 들고요. 네. 또 마지막 경기 마지막에 박준 선수가 굉장히 크게 넘어졌어요. 네. 정말 풍차 돌리기처럼 넘어져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대전 팬들께서는 정말 가슴을 조금 이렇게 철렁 할 수 있는 그런 태클이 들어왔어요. 그 장면을 직접 봤다면 제 생각엔 김수환 추기경도 욕을 할 정도 일단 이런 그럴 정도의 어떤 반칙이었습니다. 이놈은 나쁜 놈이에요. 김지웅 선수죠. 네. 고향의 김지웅 선수. 전과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네. 전북에서도. 네, 그 네티즌들이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잘 모르는 선수였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봤거든요. 김지웅 선수 네, 페이스북을. 네. 네. 아니, 대전 선수들하고 친구더라고요. 네. 몇 명. 윤원일 선수랑 몇 명 친구인데 뭐 친구도 없나 봐요. 그 선수는 아니지만 네. 참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참 동업자 정신에 좀 어긋나는 그런 플레이였고 네. 굳이 거기서 다리에 그렇게 뻗지 않고 지나가도 될 상황이었는데 네. 참, 다리를 네. 접을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예. 아니, 선수 2명이 신경전이 있다가 그랬으면은 그렇구나 하겠는데 전혀 진짜 화풀이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에 XTM에서 주먹이 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직 축구 선수인데 조폭인 선수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선수 그만하시고 자꾸 그러시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고. 어쨌든 간에 프로 선수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동업자 정신도 발생해야 되는 거고 서로 또 아는 항상 사이기 때문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페어플레이가 항상 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행동에 좀 어긋나는 거는 좀 안 해야죠. 네. 또 조진호 감독님께서도 그렇죠. 언급을 하셨고요. 네. 제가 이 사건을 보고 고양 하이 FC에 대해서 원래 이 팀이 그러니까 기독교 구단이었다가 이제 기독교 색채를 많이 뺀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구단주가 아직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구단주인데 이러면 안 되지 진짜.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 새벽 기도부터 계속 나가요. 이러도 진짜 끝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타박상이 좀 컸던 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다행히 뼈에 문제가 없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다행이었던 네. 것 같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네. 타박상으로 끝난 것만 해도. 네. 근데 부상에서 봤던데, 박주호 선수가 허벅지 근육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테이핑을 또 해서 네. 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네. 부상한 부위를 바로 의료진들이 테이핑을 해줘죠. 네. 아니요, 그냥 원래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별로 좋지는 그랬어요? 않은가 봐요. 네. 하여튼, 피지컬적으로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도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돼요? 너무 야리야리한 다리 아닌가요? 잘하면 되지 야리야리한 거 이청용 선수도 그런 걸로 옛날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여고에 가서 이제 바꿔주려면 그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스키니한 것도 입어줘야 돼요 또. 그런가요? 네. 근데 워낙 얼굴이 잘생기신 선수라. 네, 그렇습니다. 또 박주호 선수의 부상. 그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조만간 출전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승점을 못 쐈듯이 2위에서 그 밑으로 팀들도 서로 옥신각신하는 싸움을 벌여주고 있어서 네.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승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안산을 제외하면은 안산이 저번 주에 감독님께서 이제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을 것 같다, 승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한 거를 생각한다면은 저희가 3점만 획득하면 지금 확정인 상황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안산을 제외한다면은
네, 지금 그래서 안산이 3위로 떨어졌고요. 네네. 이제 다음 저희가 맞붙어야 할 강원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강원 같은 경우 원래 클래식에 있던 팀이었고 강원 같은 최근 상승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요. 다음 주 일요일 날 강원과의 홈 경기인데 이날 경기가 한밭 종합운동장 네. 공설구장인가요? 네, 종합운동장이죠. 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기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뭐 네. 팬들 여러분 착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강원 최근 상승세로 봐서는 무시하지 못할 팀일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라는 어떤 좋은 성적으로 리그 2위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대전의 최근 경기가 좀 많이 떨어진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하고 1, 2위 승부는 1, 2위 간의 어떤 경기는 어찌됐든 간에 승점 6점 경기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게 된다면은 조금 더 조기 승격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좀 더 들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1, 2위가의 경기는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그렇죠. 큰 네. 매치업이 되기 때문에요. 강원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가 주로 주축을 하면서 R 형제도 알미르 알렉스 선수 원래 R2 감독까지 3할 강화원 알씨인가요? 그랬는데 정선 알씨 뭐 이런 건가요? 어디죠 거기가? 운동장이? 강릉과 춘천인가요? 2개를 쓰지 않나요, 강원이? 음. 네, 2개를. 강원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게 한 개 구장에서 좀 정착을 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라는 지역이 정말 큰 네, 그쵸. 도중에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그 강원 전체를 포괄하려고 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쵸. 그래서 생활권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또 이게 산을 넘어가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원 구단면에서 좀 안타까운 K리그 팬으로서 좀 안타까운 면인데 강원 같은 경우 네 홈으로 오랜만에 대전이 한박구장에서 네. 홈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대전에서 부상 복귀한 선수도 좀 없고 네. 지금 최근에 저번 경기에서도 몸 상태가 안 좋은 그리고 박주현 선수뿐만 아니라 윤호일 선수도 약간 네. 약간의 부상이 경미한 부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엔트리를 꾸려야 할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네. 선수 구성을 어떻게 해서 경기를 나오느냐. 그리고 그 나온 선수들이 얼마만큼 화력을 보여주느냐인데 그렇죠. 지난 경기에서 수비 자원을 공격수까지 넣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냥 간접적인 좀 예측이 되지만은 그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이탈이 확실시 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황지웅이라든지 황진사라든지 공격 성향이 있는 선수들이 또 얼마만큼 나아져서 해줄 수 있냐. 네.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지난 경기에서는 이 두 선수가 또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이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선수층이 얇은 그 구단에서는 네. K리그 규정상 못 나오지만 언더에 있는 선수들이 18세 있는 선수들이 이럴 때 빈자리를 메꾸는 경우가 네. 있었으면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스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항상 안타까움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강원과의 경기 저희 시티즌 같은 경우 정말 엔트리가 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진호 감독님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팬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걱정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거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정말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몰라서 어떤 거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양전 놓고 봤을 때도 네. 이거 수비벽이면 그러니까 승점 1점을 썼는데 좀 주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전의 그 상승을 꺾기보다는 네. 조금 역습 위주의 플레이를 좀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나. 수비 라인, 네. 예, 수비 라인은 좀 네. 단단하게 좀 견고하게 좀 쓰고 어쩔 네. 수 없이 공격에서는 뭐 아드리안이라든지 발빠른 선수들 한두 명을 좀 배치를 해서 역습에 의한 공격 찬스를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현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날 저는 중요한 건 임창우 선수가 사인회를 하고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인회를 하면 경기를 대부분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임창우 선수는 그래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포스터부터 다시 빨리 제작해야 될것 그쵸. 같아요. 임창호 선수 빨리 사진 박아놓고 빨리 CF도 찍고 지금 CNB에 내보내고 막 해야 돼요 지금. 축구 방송을 CNB 하면서 임창호 네, 선수와 함께. 그쵸. 네, 임창호 선수 일단은 많은 인지도가 이제 많이 확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구단 관계자분들께서도 마케팅 부분적인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선수가 일단은 피곤하지 않는 선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력의 그쵸. 지정을 받지 않을 만큼. 예. 네, 그런 하지만 부분이 임창우는 피곤하지 않을 상태입니다. 피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사를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네.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무명서름 씻은 축구영웅 임창우인데, 지금 챌린지 리거가 왜 도대체 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챌린지에서 분명히 20경기 이상을 떴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 대표 발탁되기 전에. 이 기사 쓴 분한테만 무명인가 봐요. 잘 모르시나 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대전이 독주라는 데 있어서 1등 공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수비 라인을 탄탄하게 해줬던 그렇죠. 선수 중 한 그래서 명인데요. 요즘에 또 인터넷에서는 또 임창우가 과연 희박한 확률이지만 남을 것인가, 갈 것인가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임대를 또 1년은 더 했으면 어떻나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재미로 이거 있잖아요. 호날두 대전에 오면 그 조건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혹시? 호날두를 대전 시티즌에 오게 하는 조건 막 이래가지고 막 네. 보면은 꿈돌이 동산 대전 동물원 무료 평생 무료 이용 모르고 하나이글스 평생 무료 입장 그리고 배재대 모건대 충남대 박사학위 신청 뭐 유성온천 무료 평생 무료 막 이런 거 다 대전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호날두를 데리고 연봉으로 오자. 때울 수 없는 걸 뭐 다 드리는 호날두 거군요. 특별 방송 이런 거 했는데 임창훈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거는 울산의 이용 선수가 네. 군 면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군에 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구단에서 임대료를 더 추가 지급해서라도 임창훈 선수를 데려오더라도 잘 모르겠네요. 임창훈 선수 같은 게 굉장히 이게 너무 컸어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난번 경기에서도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지만은 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 풀백이었거든요. 네. 좌측에 김진수, 우측에 임창우. 네. 김진수는 월드컵에 발탁도 됐지만 추후에 부상으로 낙마를 했지만은 네.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 또 국내의 챌린지에서 활약하는 선수에 어떻게 보면은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임창우의 활약이 더 돋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선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출했던 이번 아시안 게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값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갔던 그런 대회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수인데도 2골이나 넣었고요. 그렇죠. 경기적인 그것도 측면에서 시작과 끝을 네, 경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 펼쳤고요. 가장 공평한 부분은 임창훈 선수가 예전에 그냥 유럽으로 가는 게 제일 그냥 양 팀 다 그냥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이렇게 어려운 친구 이렇게 밥도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랬더니 울산에서 우리 임창우 이러고 잠깐 여기 맡겨놨더니 이게 원래 임대 선수에 대한 조금 안타까움. 어렵진 않아요. 원래 잘하는 선수였죠. 네, 원래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임대 선수 잘하던 선수가 본소속팀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팬들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티즌에 먼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원과 연기 임창원 선수의 활약뿐만 아니라 일단 임창원 선수가 그나마 좀 가동될 수 있는 자원 중에서 지금 굉장히 폼이 좋은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이 지금 네. 남아있는 경기가 6경기 있지만은 지금 최근의 경기를 보면 측면 어떤 수비수들의 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조진호 김한석 선수께서. 선수 보다가 김영승 여러 선수들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또 장원석 선수가 윤호희 선수 또 측면으로 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임창원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아있는 경기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는 또 그 이후에 좀 한번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겠죠. 일단은 저희가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네. 네. 일단 한 경기 한 경기가 네. 약간 시급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 경기부터 치르고 보자라는 네. 식으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홈에서 열리는 경기만큼 꼭 승리를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 네. 꼭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수현 소식 감독님 네. 공룡컵 네. 맞죠? 공룡컵 아, 네, 참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지난 주말에 네. 언더 10세와 11세 팀의 고성에서 있었던 네. 공룡컵 유선 축구회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네. 언더 10세 팀은 지난해 우승에 이어서 이번 대회 또 우승을 하며 오. 2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동시에 올 시즌 5개 대회를 오가. 우승을 하고 어떤 그런 저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언더 12세 팀 같은 경우 8강에서 좀 탈락을 하며 동생들이
이런 어떤 그런 좋은 성적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예, 그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올해 10세와 12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합을 나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겼을 때 뭐 기쁨도 있지만 뭐 졌을 때 또 아쉬운 부분, 또 아쉬움과 동시에 어떤 부분을 좀 더 가르쳐야 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회가 무조건적으로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좀 국한되다 보면은 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퇴색되는 부분들이 좀 항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항상 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부분들이 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래도 어쨌든 우승을 그렇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뭐 국가대표나 올림픽 네. 이런 데 보면은 네. 뭐 이번에도 이광종호 해서 네. 뭐 배와 비유하잖아요. 네. 네. 우리는 김인호. 아주 좋은 성적을 아직 작은 배긴 아주, 하지만 네. 좋은 성적을 우승 제조기예요. 우승 대적이 대전 유소년. 근데 유소년에 대전 시티즌이 언더 12세, 15세, 18세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언더 10세라는 팀을 하나의 구성해서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한 단계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네. 뭐 앞으로 이제 이런 좋은 선수들을 잘 키워서 또 상급 팀에 올리고 해서 추후에는 대전 시티즌 선수로 만드는 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니까 결국에 이런 초석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말. 대전 시티즌 자체도 유소년 클럽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년과는 다른 게 관심도 많아졌고 예, 사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 역시 구단의 발전은 유소년에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대전 시티즌 유소년 클럽이 발전하는 그런 수순만 남아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원래 유소년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구단이 뭐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를 추구하기 네. 위해 이런 시스템이고 네. 원래 강팀 같은 조건에 있어서 네. 뭐 유소년 시스템이 정말 잘하고 유소년들이 잘하는 팀이 뭐 프로에서도 정말 잘하는 네.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요. 유소년 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시티즌의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꾸준히 좋은 성적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이게 궁금한데 공룡컵에서는요 네. 트로피가 공룡으로 돼 있나요?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닌가요? 화석을 주는 아니 궁금했어요. 공룡컵이라고 하길래 공룡 모양에다 어디 들어가 그 있지 지역에 않을까? 공룡 뭐 발자국 네, 화석으로 그렇죠. 유명한 네. 지역이죠. 지난 대회 때는 우승했을 때 저기로 우승팀 지도자랑 선수하고 네. 해서 아시아 문화탐방의 기회가 있었고요. 예, 올해도 예, 그런 기회가 좀 있더라고요. 야, 좋네요. 좋은 데였었네요. 네. 그게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이번에 아시아 문화 탐방을 가시나요? 제가 안 가고요. 저는 작년에 제가 가서 이번에는 코치님과 아이들이 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이런 네. 좋은 유소년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들겠어. 어린 친구들 많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네, 많죠. 네. 근데 소인이니까요. 소인 대인은 많이 들지만 소인 요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 시티즌 외적인 축구 소식 전해드리자면 A 대표팀이 이번 달 10월 달에 경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5일 베네수엘라와 경기가 있고요. 8일 우루과이와 경기가 있습니다. 네, 두 팀 다 강팀이죠. 저희보다는 무조건 높죠. 그쵸. 맞나요? 근데? 이거요. 저번 거였죠. 지난번에 했던 거죠. 그렇네요. 커트. 하여튼 있습니다. 네. 누구랑 아유, 했지 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또 저희를 후원해주는 한국타이어가 이번에 불이 났었죠. 크게. 신탄진 그래서, 공장 예, 말씀하시는 거죠? 빨리 좀 애도는 아니고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네. 바로 옆에 선수들 숙소가 있어서 선수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좀 놀란 측면도 있었겠고, 그 주변에 사실 신탄진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랐을 것 같은. 네, 네. 불이 60m 이상 치솟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높게 치솟고. 네. 하여튼. 또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또 2억 원을 또 쾌척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2억. 저희 어머니가 은행에 다니셔서 제 하나은행으로 바꾸진 못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거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일단은 시티즌에 좀 정말 필요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구단에서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네. 선수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번 거하게 한번 좀 몸도 보강하고 해가지고 부상도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이럴 수 있도록 그런 그렇죠. 좋은 데 썼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장어를 좋아한대요. 아, 비싼 거 좋아하네. 네. 유명한 장어집 어디더라? 어디 있는? 아, 유성호촌 가는 길에. 네네네. 거기는 유명한 무슨 뭐죠? 아, 모강.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거기 그 사장님이 직접 키우신다는. 조만간 후원을 해주셨어요.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CNB에서. 아, 그래요? 네, 거기 사장님이 직접 키우신대요, 거기. 직접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농장을 가지고 계신대요, 장어. 그게 농장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장어 농장이라 그러나요, 그럼? 장어를 뭐라고 해요? 양식? 양식장. 양식장이죠, 농장이. 농장. 아, 너무 재배 작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비싼 음식이라, 장어는. 네, 또 이제 따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이제 남아 있는 경기 대전 시티즌 이제 우승을 향한 네.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세러머니 또 어떻게 할까 저는 상당히 좀 기대되고요. 왜 그러냐면 대전 시티즌이 창단 이래 FA컵 이후에 첫 그쵸. 우승이잖아요. 타이틀이죠. 네, 처음 받는 그러다 타이틀이기 보니까 때문에. 참 좀 기대가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 또 네, 강등이 됐던 팀이 또 올라가는 첫 번째 케이스죠. 네, 치고 올라가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강등이 됐던 팀 작년에 한번 올라갔죠. 아, 상주상무. 그런가요? 네, 상주상무. 상주상무. 예, 예. 죄송합니다. 군바리 정신과 이근호 근데 선수의 그 버프로. 자동 진출은 처음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상주상무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였죠. 플레이오프를 한번 거치고 올라갔으니까 네.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 진출은 처음이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 네. 말씀. 뭐, 진짜 조기 승강은 아니죠, 이제. 네. 정상적인 승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빨리 스케줄 관리하셔서 언제 나올지 한번 스케줄을 한번 보시는 조정하시고,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테니스타 라디오 19번째 이야기, 이제 대전뿐만 아니라 임창호 선수 얘기부터 이 대전의 조금, 힘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 것 같고, 네,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좀 건강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승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박구장에서 열리는 홈경기 앞으로 많이 찾아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역 축구팀을 사랑합시다. Support our local football club.